취업 준비 중인 많은 취준생들과 이야기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플랜트 엔지니어링 관련 회사에서 사람을 뽑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에는 그만큼 일거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한국의 엔지니어링 산업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EPC 수주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뉴스도 나지만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 기술로 경쟁하지 않고 단가로만 경쟁하고 있다라는 것을요. 실제로 프로젝트 수주는 기술력이나 설계 품질보다 얼마까지 단가를 맞출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기술적 우수성보다는 견적표를 먼저 보며 기술 제안서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는 기술 검토보다 견적 작성이 더 중요해지고 엔지니어는 설계보다 수치 조정에 시간을 더 많이 씁니다. 사양 기준을 맞춰도 결국 단가를 낮춘 업체가 선정됩니다. 이 구조 속에서 설계자는 더 이상 공정이나 구조의 기술적 최적화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금액에 맞춰 타협하고 문서로 정리하는 보고용 인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한국의 엔지니어링 회사가 설계 용역 회사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기획, 공정기술 라이선스, 운영 최적화 알고리즘 등 핵심 기술은 외국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국내 업체는 발주처가 지정한 사양에 맞춰 단위 공정을 끼워 맞추는 수준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은 결국 더 빠르고 싸게 해낼 수 있는 해외 업체에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인도, 중국, 동남아시아 기업들이 한국 EPC가 하던 일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기술력이 아닌 인건비와 납기만으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화공과 기계과 졸업생들이 한국 엔지니어링 회사를 목표로 삼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데이터 분석, 반도체, 공공기관 혹은 해외 기업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인재들도 기술적 성장의 기회가 없고 일에 대한 보상도 없으며 장기적인 비전도 없기 때문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은 기술보다 보고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피드백 없이 일정만 밀어붙이는 구조에서 젊은 기술자는 번아웃되거나 회사를 떠납니다. 실수는 반복됩니다. 밸브 방향 오류, 배관 간섭, 시운전 누락 같은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이를 공유하거나 기록하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번 담당자가 바뀌어서 또는 회사 분위기 상이라는 이유로 넘어가며 기술 축적은 사라지고 사람만 바뀝니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설계를 진행할 때 초기에 벤더의 실제 장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예상값으로 예비 설계를 하고 나중에 벤더가 선정되면서 그 장비 사양에 맞춰 다시 설계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반복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경이 잦고 그에 따라 후속 설계와 시공 일정도 계속 바뀌며 결국 프로젝트 지연과 원가율 악화를 불러옵니다. 여기에 더해 엔지니어 개인의 실수,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설계 누락 등도 프로젝트 품질을 떨어뜨리고 일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전에는 이 모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사용했지만 지금의 복잡한 다분야 설계 환경에서는 더 이상 체크리스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AI 기술을 도입해 도면 간의 충돌, 인터페이스 오류, 단위 불일치, 그리고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검토하고 반복 설계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며 엔지니어의 실수를 사전에 걸러내야 할 시점입니다.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보조 엔진으로서 필요합니다. 이처럼 구조적 문제는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시스템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을 팔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기술 패키지는 고정된 도면이 아니라 반복 적용이 가능한 모듈형 템플릿으로 만들어야 하며 클라이언트 조건에 따라 가변 요소를 선택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자동화해야 합니다. 피드 단계에서 클라이언트와 기술적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며 EPC보다는 엔드 유저의 입장으로 수익 구조를 재편해야 합니다. 내부의 디지털 플랫폼을 엔지니어 주도로 개발하고 도면, 계산, 시운전, 운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기술 신뢰도와 외부 수익 구조가 생깁니다. 또한 실제 기술을 축적하려면 대형 플랜트가 아닌 소형 규모 수준의 모듈형 파일럿 장비를 통해 직접 조립하고 운전하며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며 그 기록이 반복되고 문서화될 때 진짜 기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자가 떠나지 않도록 하려면 성과 기반 보상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는 실무 기술자보다 기획자, 관리자, 전략팀 출신들이 훨씬 빠르게 승진하고 연봉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기술자는 현장에서 도면 검토, 벤더 조율, 사양서 작성 등 시간을 들여 하나하나 쌓아가야 하지만 기획이나 전략 부서는 상위 보고에 직접 연결돼 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평가를 받습니다. 설계를 맡은 기술자는 한 장의 P&ID를 완성하기 위해 수십 번의 검토와 수정, 현장 조건 확인까지 해야 하지만 그 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서도 밀리기 쉽습니다. 프로젝트의 기술적 성공보다 일정과 예산이 관리 가능한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구조에서 기술자는 항상 뒤에 서게 됩니다. 결국 결과는 명확합니다. 기술로 승부 보겠다고 마음먹은 엔지니어는 조직 내에서 낮은 보상과 느린 승진이라는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술자는 5년, 10년 차가 되어도 실무 외에 기획이나 리더십 경험이 없다며 평가에서 밀리고 결국 기술을 포기하거나 다른 직무로 전환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술적 깊이보다는 보고서 작성과 발표 능력에 집중한 관리자 출신은 위로 올라가고 현장은 계속 경험 있는 실무자가 부족한 상태로 운영됩니다. 이건 단순히 불공정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기술 축적이 끊기고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기술자를 단순히 현장 인력이 아니라 전문적 의사결정자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 레벨에 따른 명확한 보상 기준과 기술자로서도 승진 가능한 별도의 트랙이 있어야 하고 기술적 기여도를 평가 기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성과가 눈에 띄기 어렵다면 그걸 보이게 만드는 시스템, 즉 프로젝트별 기술 기여도 기록, 사양서 자동 추적, 도면 개선 이력 등의 수치를 데이터화해서 기술자도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는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기술자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바꿔야 할 진짜 혁신입니다. 기술자에게 보상을 하려면 단순히 프로젝트 수주 방법으로만 수익화를 하면 안 됩니다.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변화해야 하며 엔지니어링 회사도 그간 쌓아온 기술을 토대로 스탠다드를 만들어 구독 시스템으로 공개하는 등으로 수익 기반을 전략화해야 꾸준히 기술자에게 높은 연봉을 줄 수 있습니다. 기술자가 만든 문서와 설계가 프로젝트에 재활용되면 그 기술자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가야 하고 관리자 트랙 외에 기술 승진 트랙을 별도로 운영하여 실무자도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한국 엔지니어링 산업은 결국 기술도 사람도 잃고 반복적인 외주 설계 업무만 남는 구조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